할머니 할아버지 양쌤 영성, 오늘은 내일편 2부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점점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면서요, 모르는 영어 뜻 때문에 참 답답한데 매번 자녀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는 자녀분들 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고자 양쌤 영성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 번만 보셔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번 보셔야 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60대 이상 일을 특별히 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았잖아요. 이 많은 날들 그냥 답답한 상태로 그냥 흘려보내기 너무 아까워요. 세상에 재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 남은 여생 신나게,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귀한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준비해요. 자, 화이팅! 자, 시작합니다. 렛츠 고! 약 30년 전 저희 세대가 막 사회에 나올 무렵에 네일 아트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손톱 손질은 당연히 집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듣게 된 네일 아트라는 낯선 문화는 아이들을 키우고 밥을 해야 하는 주부의 입장에서는 그저 젊은 처자들 사이에서 잠깐 누리는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고 보니 주변 여인들의 손가락에 범상치 않은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을 자주 볼 뿐 아니라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발가락에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아시면 기절초풍할 가격이지만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유행으로 자리 잡은 듯 합니다. 덕분에 지금은 네일 아트샵을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톱에 무늬나 색깔을 넣는 행위는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약 5,000년 전부터 손톱에 뭔가를 하길 좋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중국에서 살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사람들이 새끼손가락을 길게 기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침마다 용의검사 받던 기억을 가진 저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점잖게 귀를 파는 용도 정도로 듣고 알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집하는 도구 몇천 개를 살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긴 지금도 여전히 손톱을 기르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궁금해하신 적이 없나요? 사람들의 소소한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전통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외국인들이 왜냐고 물으면 그냥 원래 그래왔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다 포함되겠죠? 저에게 귀 파는 거라고 알려주었던 그 중국인들은 최소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정리하자면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술적인 의미입니다. 중국인들은 새끼손가락이 약지보다 길거나 같으면 팔자가 좋아진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 살면서 새끼손가락이 약지손가락보다 긴 경우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네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럼 이 말은 그 시대 평범한 자가 팔자가 좋아지는 건 손가락이 천지개벽을 해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우리 상류층으로 올라올 생각 말고 팔자다 생각하고 적당히 적응하고 살라는 지배자의 메시지라는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것은 상상력이 심한 저의 착각일까요? 고대에서 주술은 지배자들의 통치 도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손가락 길이를 당시에 부를 누리던 상류층들은 어떻게 길게 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손톱입니다. 손톱을 길게 기르고 색칠을 하면 최소한 시각적으로는 길어 보이죠. 그걸 보는 평민들은 쟤네는 부경화를 타고난 거구나. 아유, 내가 불만 갖고 요동하고 뒤집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운명이야 하는 운명주의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인도인들이 계급제도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보면서 쟤네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누리는 거니까 당연하지 뭐,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에휴, 이건 운명이야, 운명은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손톱을 길러 팔자가 편다면 인도의 이 사람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겠네요.
기네스북에도 오른 이 할아버지는 약 60년 동안 한 번도 손톱을 자르지 않았답니다. 엄지손톱의 길이가 무려 2m였다고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의 방향을 옮기는 데만 30분이 걸렸답니다. 그가 그 긴 손톱을 다 잘랐을 때는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손을 사용하지 않아 손이 굳어버린 겁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기능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하겠네요. 다시 중국 이야기로 돌아가서 손톱 장식의 두 번째 이유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 손톱 한두 개 정도는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겠죠. 14세기에서 17세기 명나라 때는 궁중 여인들은 다 전족을 했다고 합니다. 펄벅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는 중국에서 가장 없어져야 할 것이 전족이라고 했다는데, 뼈가 꺾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전족에 비하면 부를 누리는데 새끼손가락 하나 안 쓰는 거야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일이야 하인들 다 시키면 되었을 테니까 말이죠. 길게 기른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갑투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장식을 한 손톱 시우개를 중국 영화에서 흔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화려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것은 만화가 아닌 구글에 있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호갑투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당장 슈퍼에 가셔서 꽃갈콘 한 봉지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끼워 보시고 하루 동안 생활해 보시면 잘 체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혹 기능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굳이 세 번째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열매를 먹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상하이 쪽에서는 꽃게와 같은 해산물의 살을 파먹기 위해 길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 기능성이라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길게 기른 새끼손가락을 코크네일, 즉 코카인 손톱이라고 한답니다. 별걸 다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양쌤 영썸의 목적이 간판 영어를 배우는 것과 더불어 소통을 위한 문화 이해도 있으니 잡다하지만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집트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게 이집트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리 관심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까지 고대 이집트는 약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상당 기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그 명성을 알린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년신라라는 말에 자부심을 갖는 것을 생각하면 3000년 고대 이집트의 긴 번영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했으니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이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놀고 즐기는 문화가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손톱을 장식하는 문화가 생겨났나 봅니다. 물론 이집트인들도 단순한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주술적인 의미와 높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약 5000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나라의 형성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된 셈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흰 머리를 염색하실 때 머리 상하지 말라고 헤나 염색하시죠. 천연 염색제로 알려진 헤나로 손톱을 치장했다고 합니다. 이 헤나 손톱 치장은 인도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진한 붉은색, 신분이 낮은 사람은 연한 붉은색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성만 손톱 관리를 했다네요. 로마 시대 때는 왕과 귀족을 위한 손톱 관리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의 군 지휘관들은 승리를 염원하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술과 손톱에 같은 색으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손톱을 장식하는 문화가 있었을까요? 자, 5초 드립니다. 빨리 생각해 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러 손톱을 기르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톱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문화는 있었는데요. 바로 손톱에 봉소나 물들이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 시대 후기라는 답이 딱 나오죠. 고려도 거의 500년 가까이 지속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고려 34대 왕 중 26대 왕이었던 충선왕 때의 일입니다. 참고로 고려시대 왕의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는 건 원나라에서 내린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원나라에 배신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의미로 내렸겠지요. 백성과 신하들로부터 충성을 받아야 하는 고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치욕적인 이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나라의 번영기가 끝나고 명이 나타났을 때에도 자신들을 공경하라는 의미로 왕들의 이름에 공이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려 말의 왕들의 이름 중에 공민왕, 그리고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이름이 바로 그러합니다. 겨우 6년 동안 왕을 했던 충선왕은 위로 4대 그리고 아래 3대가 다 이 글자를 씁니다.
이것은 충선왕의 정치적 움직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족보로 한다면 충선왕은 징기스칸의 4대 손입니다. 원나라 앞에서 약소국인 고려의 세자였던 그는 정치적 볼모로 원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원나라의 간섭으로 선원과 교대로 왕이 됐다가 물러났다가 해야 했으니 당시 상황이 어땠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그는 아키타는 두 여자와 함께 끌려갔다고 합니다. 나라의 힘이 약하다 보니 당시는 정략 결혼들이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약소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남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왕족끼리 사돈관계를 맺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와 아내가 원나라인이라 원나라 문화에는 익숙했지만 아버지 나라의 세자로 가졌던 민족에 대한 열망 또한 대단했을 겁니다. 왕은 항상 고려가 걱정이었고 여자들은 고향과 어머니가 그리워 손가락에 피가 흘러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름을 달래곤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마다 헝겊을 감은 여자들이 충선왕의 눈에는 한없이 가엾어 보여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원나라의 무종이 왕위에 오르도록 도와준 충선왕은 그 공을 인정받아 고려로 돌아옵니다. 왕위에 오른 충선왕은 원나라에 남아있던 두 여자가 생각나 신하들에게 두 여자를 데려오게 했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여자는 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고 합니다. 충선왕은 두 여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궁궐의 뜰에 봉숭아를 심게 했답니다. 왜냐고요? 이는 그 여인들이 피가 나는 손가락을 헝겊에 감고 있던 모습이 꼭 봉숭아 꽃물을 들인 것 같았기 때문이라네요. 어찌 생각해보면 약간 엽기적이기도 하네요. 그 뒤 봉숭아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봉숭아 꽃잎을 따 손톱에 물을 들이는 풍습도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이 풍습은 화장품이 흔치 않던 옛날에 여자들의 소박한 미용법이 되었겠습니다. 또 원나라의 영향으로 생각하는 연지 곤지처럼 붉은색은 귀신을 물리친다는 뜻이 있어서 봉숭아 물들이기는 모든 질병을 예방한다는 민간 신앙의 의미, 그러니까 중국인이나 인도처럼 주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어린 아이들에게도 봉숭아물을 들여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귀신 못지않게 반갑지 않은 뱀을 물리친다고 하여 집 근처에 봉선화를 심었습니다. 실제로 봉선화에는 뱀이 싫어하는 냄새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봉선화의 다른 이름은 뱀을 금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사화로도 불린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손톱이 붉은 것이 건강하여 결혼을 잘하는 요건이 되어서 처녀들은 봉숭아 꽃과 잎을 잘 간직했다가 1년 내내 물들이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 중매쟁이 할머니가 보러 올지 모르니까 그랬을까요? 또 옛날에는 5손가락을 모두 하지 않고 엄지와 검지를 뺀 나머지 3손가락에 물들였다고 합니다. 속설에 의하면 엄지에 물을 들이면 아버지는 오래 살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다고 하네요. 또 부모가 상중인 사람은 물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속설로 첫눈 혹은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 봉숭아물이 손톱에 남아있다면 첫사랑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의 근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아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일 아트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할머니 할아버지 열심히 잘하셨어요. 수고해요. 제가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만 보시면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야기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앞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재미있는 외국의 전래동화도 해드리지만 이렇게 꼭 알아야 역사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꼭 권해요. 자, 화이팅! 바이바이!